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보통신 정책을 연구해 오신 학자이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속속들이 아시고 정책의 자문 건의도 해오시고 그러면서 혹시 무슨 어떤 이런 그 정보통신 이런 무서운 생태계에 대한 꿈 같은 거 꾸신 적은 없으세요?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. 우리 인터넷을 도입할 시점이나 또는 뭐 각종의 새로운 어떤 그 미디어 서비스 도입할 때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도입하자. 뭐 그랬던 이유는 이 분야가 우리 국민들의 정세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속도감이 필요하고 네.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들보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적어도 우리 20대, 30대, 심지어 어떤 경우는 뭐 40대인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갖는 이 ICT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와 열정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하고요. 그래서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관심과 뭐 적성과 기대를 잘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모은다면 충분히 여기서 우리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라고 할까요? 우리 한국 사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탕,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데요. 이런 우리 국민의 정서에 잘 맞으면서도 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지금 이 스마트 혁신 시대에 어떻게 해나가야, 어떻게 부응해야 할까요? 뭐 사업할 때 보시면 자기의 장점은 최대한 부각을 하고 네. 약점은 보완해야 우리가 사업자로서 성공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훨씬 더 그걸 강조하면서 부각하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역시 이제 약점은 소프트웨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부분, 특히 소프트웨어와 컨텐츠와 플랫폼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그 생태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규율, 국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를 비롯해서 저희 정책연구원이나 또는 공공 부분에서 특히 언론 부분에서도 많은 지적과 그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좀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. 기업에서도 보면 새로운 기술도 중요하고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좀 위대하다고 보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기술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컨텐츠와 그 기기와 기술을 모아서 그 애플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단 말이죠. 그렇게 본다면 그걸 조금 넓혀서 본다면 그런 여러 기업들과 또는 이용자들이 정말 함께 어울려서 좀 더 새로운 서비스가 편리하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와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앞서서 말씀하신 규율이나 이런 제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? 지금 저희가 뭐 알러브스쿨 같은 과거에 알러브스쿨에서 한 뭐 1,000만 이상의 가입자들이 돌아서 재미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비즈니스 모델화 되지 못했죠. 그게 제도가 탓이 있었나요? 제도 탓이 있다고 봐야죠. 왜냐 그러면 그게 각종의 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또는 이 사회적인 관행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지금 세계적으로 뭐 6억 7억의 회원이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처음에 출발은 대학에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. 훨씬 더 뭐 한 거의 뭐 10년 앞서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못한 또 하나 뭐 얘기가 싸이월드지 않습니까? 뭐 지금 SNS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였습니다만 싸이월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해외에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나갔습니다만 그때는 실패를 했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실패라는 게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싸이월드를 통해서 글로벌리 나가는 거라든지 또는 그것을 그 싸이월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걸 그 규제하고 그
가려내는 제도나 규율이 아니라 뭔가를 뒷받침해서 융성하게 하는 제도와 그렇습니다. 규율을 말씀하신 거네요. 지금 그게 사후적인 규제보다는 조금 더 이 제도를 이 사업자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잘 시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이른바 형성적 규제라고 할까요? 네. 형성적 제도화.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,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. 예. 이 글로벌 생태계의 이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그 노력이 다 비슷비슷하게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각 기업들 간의 차별화 전략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렇습니다. 뭐 지금 이미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그 베이스가 다르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적으로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고 그 유통망도 탄탄하고 또 거기에 기술적인 뒷받침도 상당하다고 봅니다.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데서는 좀 더 이 비즈니스 모델, 지금 뭐 특허 분쟁도 있고 합니다만 특허 분쟁을 가만히 보시면 그게 기술 쪽이 아니고 애플이 그런 것은 디자인이지 않습니까? 네. 디자인이나 유저 인터페이스 쪽이거든요. 네. 뭐 밀기라든지 터치라든지 그런 공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먼 터치 이런 부분에 약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런 우리의 국내 대기업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나 LG하고는 당연히 그런 그 다른 경쟁되기가 전략으로 가고 어려우니까, 예. 시장 자체라든지 또는 그 이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이 있고 뭐 중간 시장이 있고 뭐 또 이런 좀 저가의 시장이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그 시장을 좀 사전에 좀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다. 또는 지역도 뭐 유럽 또 이 미주 시장 아니라 뭐 이른바 블릭스라는 어떤 신흥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시장 이런 쪽도 특히 지금 스마트 모바일 쪽으로 오면서 새로운 시장은 오히려 선진국 시장 못지않게 이른바 개도국 신흥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의 차별화, 상품의 차별화, 일하는 방식도 대기업은 뭐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좀 신생기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혼자서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. 그럴 때는 좀 이 기업들이 좀 연합해서 함께 가는 그래서 이윤이나 좀 투자도 조금 같이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윤도 좀 기업 간에 공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